2023년 SS 맨즈 컬렉션 미리 보기! 야, 이제 FW 시즌 부족한 게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지. 내년 SS 남성 컬렉션을 오늘 다시 또 한번 만나게 됐네. 맨즈 컬렉션은 6월 17일에서 21일이 밀란 컬렉션, 그리고 6월 21일에서 26일 5일간 파리 컬렉션, 파리 패션 위크가 열렸었어. 그때는 약간 비디오로 컬렉션을 많이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피지컬 쇼라고 해서 오프라인 쇼를 거의 다 했어. 자, 그래서 어떤 쇼가, 어떤 옷이 내년 트렌드를 맨즈 컬렉션에서는 어떻게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우리 그러면 요 파리 컬렉션 먼저 보도록 할게. 우리가 첫 번째 볼 쇼는 조나단 앤더슨이 이끄는 로에베라는 브랜드인데, 그 호리존 스튜디오에서 이 쇼를 진행을 했는데, 저 멀리서 찍히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스페인의 바이오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진행을 한 쇼였는데, 풀이 막 붙어있는, 한쪽은 코트인데 한쪽은 예쁜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쇼였어. 근데 이 로에베라는 그 스페인 브랜드는 스페인의 왕가에 납품을 하던 가죽 장인의 어떤 브랜드였잖아. 그래서 확실히 이 가죽 소재로 만든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전에는 조금 약간 보링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JW 앤더슨이 맡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을 많이 보이고 있어. 그리고 이게 모니터 같은데, 이 LED 모니터 같은 걸 앞에 전부 한 면을 써가지고 나온 스타일도 있더라고. 아, 이게 홀로그램인가 보다. LED가 아니고. 그렇겠지? 와, 이거 홀로그램이야?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로에베는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절대 지루하지 않으면서 매우 스타일리시한 자기만의 시그니처한 아이템들을 계속 선을 보일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 쇼를 한번 보도록 할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톰 브라운. 이번에는 와이낫이라는 주제야. 내가 와이낫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 이 와이낫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여성복과 남성복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쇼였어. 로우라이즈라든지 미니스커트, 아니면 뭐 티팬티, 원피스 막 이런 걸 막 입혀버려. 처음에는 항상 그는 퍼포먼스가 있어. 이렇게 톰 브라운 맨들이 쫙 나와서 지나가. 이 쇼를 가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다 톰 브라운 옷을 입고 오잖아. 그러면 뭔가 톰 브라운 아카데미에 온 느낌이야. 정말 그 광경이 너무너무 예쁘거든. 여기 또 이런 연기를 하는 모델인 것 같아. 어떤 여자분이 막 긴급하게 톰 브라운으로 쫙 빼입고 헤드 투토 서류를 들고 막 돌아다녀. 이 여성분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한 이유가 있겠지. 이 남녀의 의상을 우리가 그 경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분명하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여성복을 먼저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남성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근데 정말 헤어스타일도 범상치가 않아. 그리고 가면처럼 연출한 헤드피스를 쓰고, 이번 쇼가 참 재밌던 건 뭐냐면은 진짜 옛날에는 쇼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모델들이 번호표를 들고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온 고객들이 사고 싶은 아이템 번호를 기억할 수 있게. 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로우라이즈의 이런 미니 스커트라든지 탑이라든지 초커, 또 원피스를 입은 모델도 이렇게 있어. 대박이다. 자, 그러면 다음 쇼를 한번 보도록 할게. 버지라블로가 이 루이비통에 신선하게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럭셔리와 스트리트웨어의 경계를 허물었다. 남성 테일러링을 다각도에서, 굉장히 다각도에서 선보인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자, 이 쇼 백그라운드 뮤직은 미국의 힙합 스타 켄드릭 라마가 라이브로 공연을 하면서 실제로 또 프론트로에 앉아서 그 라이브를 불렀다고 해. 굉장히 뭔가 극적이지 않니? 여기 안뜰이 진짜 엄청 넓거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긴 런웨이를 모델이 이제 걷게 될 거야. 이런 쇼적인 부분을 또 놓치지 않고 굉장히 멋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 종이 비행기를 붙인 이 수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블로가 또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썼어. 커다란 뭐 플라워 패턴이라든지 기하학적인 이런 패턴들. 이번에도 그런 과감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 이 스튜디오 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버질 아블로와 함께 일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뭐 버질 아블로 없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지만 이번 쇼만큼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다음 내가 또 기다리고 있는 쇼를 한번 보도록 할까?
오프화이트나 왜 루이비통이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버지라블로의 시그니처한 뭔가 그 실루엣이라든지 이게 반영되는 게 있는데 팀 존스 같은 경우에는 디올을 밴디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너무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디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 이번에는 발드그라스 육군 병원에서 이 쇼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살던 집이 있어. 그 집의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이래. 그래서 디올 그러면 막 우아함의 극치잖아. 그 우아함과 아웃도어의 테크니컬한 그런 느낌? 하이킹 할 때 가지고 다니면 좋은 그런 백팩이라든지 원예용 모자 호를 내가지고 디자인 자체로 응용한,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남성 베이비들은 반바지 좀 짧게 입으면 민망해서 난 저런 거 사서 절대 안 입어 막 이러는데 짧은 레깅스랑 레이어드하면 굉장히 섹시해 보이거든? 그런 느낌으로 이런 아웃도어 플레이를 굉장히 옷을 잘 플레이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 슬라우치 되는 양말들. 올해 이제 FW부터 많이 선보이게 될 그런 워머 양말 같은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SS 남성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오, 우리 에디 슬리먼의 또 셀린. 나는 남성복도 정말 많이 사는 편인데 이 에디 슬리먼의 셀린도 정말 엄청 많이 샀거든. 예쁜 옷들이 남성복에 되게 많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피지컬 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셀럽들이 왔었고 비도 가고 박보검도 또 같이 가가지고 완전 사람들이 난리 났었지. 하이 펑셔널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관능미가 좀 돋보이는 세퀸 장식이 많이 있는 막 스페클 장식의 그런 셔츠라든지 로우 컷 팬츠, 뭐 악어 블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무대에서 많이 볼 법한 약간 그런 룩들을 우리가 이 쇼에서 또 한참 볼 수가 있어. 하이라이트의 조명들이 막 역광으로 보이면서 옷들을 굉장히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쇼였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 원픽한 아이템들은 코트인데 정말 전부 다 크리스탈이 달린 그런 코트야. 이게 스팽클인지 뭔지 좀 더 디테일 컷을 봐야겠지만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고, 가죽 점퍼 같은 거 입을 때 안에다가 보통 티셔츠 많이 입잖아. 봄, 여름이니까 시스루를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음 컬렉션은 에르메스야. 자, 에르메스는 베로니크 니샤니앙이 조금 더 젊어지고 그러면서도 에르메스의 그 품격을 잃지 않는 그 콜렉션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 디테일을 많이 넣어서 만든다기보다 이 에르메스의 가치를 단순함에서 보여주는 이 가벼움의 미학이라는 테마 자체가 여성복에서부터 남성복까지 계속 이어져. 2023년 에르메스 쇼는 파스텔 계열의 의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맨즈 콜렉션에서 파스텔 의상은 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중도를 되게 잘 지키는 것 같아. 바지는 좀 더 슬림하게 입고 상의를 조금 루즈하게 가벼운 소재로 해서 입는다고 하면 정말 체형 커버도 되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 또 슈즈도 요새 샌들이나 운동화를 또 많이 신겨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에르메스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만 잘 살린다고 하면 충분히 내년 봄, 여름을 잘 즐길 수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쇼를 감상을 열심히 잘 해보길 바래. 자, 다음 쇼는 매튜 M 윌리엄스의 지방식. 매튜 윌리엄스도 굉장히 젊은 피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스트리트적인 감성을 지방시에 굉장히 많이 넣었어. 특유의 또 뭐 후디, 반다나를 포인트로 한 스트리트 그런 럭셔리의 미학을 많이 선보였고 컬러를 굉장히 이번에 비비드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지방시 이번에 매튜 윌리엄스의 특징이 뭐냐면 후드형으로 쓰는 마스크를 다 썼어. 특히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워크웨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능적인 느낌의 원단과 그런 디자인, 포켓 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남자 베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 그러면 매튜 윌리엄스의 쇼가 끝났고 송지효 선생님의 송지효. 파리에서 콜렉션을 한다고 하면은 뭐 우영민 선생님도 계시고 송지효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하셨던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남성복에서 또 뺄 수 없는 게 송지효야. 근데 이번 쇼는 정말 5년 만에 다시 이 파리 패션 위크에 복귀하면서 한 첫 피지컬 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디자이너에 대한 약간 그런 기대 이런 것도 충분히 보여준 그런 쇼가 아니었나 해서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이번은 이클립스라 그래서 일식과 월식을 주제로 한
쇼였고, 비대칭으로 커팅한 룩을 사실 송지효 쇼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송지효 쇼는 굉장히 갖춘 클래식한 느낌이면서 완벽한 테일러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그런 레이어링이라든지 비대칭 커팅이라든지 드레이핑이라든지 이런 옷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 좌우를 과감하게 완전 길이감을 다르게 해서 그 뱃살이 보이는, 색감이 확 돋보이는 이런 뭐 아쿠아 블루의 탑을 입힌다든지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쇼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 이번 쇼에서는 정말 너무 과감하게 루즈한 핏의 이런 뭐 점프스트 같은 이런 느낌의 룩도 보이고, 모자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셨더라고. 모자에 큰 모자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파리 감성에 어울리는 그런 컬렉션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 브라보. 자, 밀라노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 밀란은 사실 패션이 시작된 고장 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이 밀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꼭 보고 싶은 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꼭 추천하고 싶은 쇼가 첫 번째 바로 JW 앤더슨이야. 이번 쇼는 피치폭 디즈니라고 해서 옷 위에다가 농기구 같은 이 손잡이가 달려있는다든지 부러진 뭐 보드가 붙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상 초월의 조합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쇼인 것 같아. 자전거 핸들이라든지 스케이트보드라든지 바코드, 그리고 경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컬렉션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델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 우리 어릴 때 타던 이 세발 자전거 같은 데 붙어있는 손잡이 있잖아. 이게 전부 어깨에 마치 패드인, 삐져나온 패드이냐. 그 위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링이지, 티셔츠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잘 걸치잖아. 앤더슨의 또 특징이 컬러를 굉장히 과감하게 쓴다는 건데, 하늘색 위에 상의에 빨간색 그런 가죽 바지 막 이런 식으로 믹스 매치를 또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룩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 올해는 이렇게 과감하게 빵꾸낸 데님 소재의 아이템들도 계속 유행할 것 같으니까 빈티지 샵 같은 데서 우리 한번 또 알아보면 어떨까? 자, 그 다음 쇼는 데이빗 베컴이라는 축구 선수에게 트리뷰트하는 찬사를 담은 콜렉션을 벌인 돌체앤가바나야. 이 돌체앤가바나는 사실 굉장히 이탈리안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돌체앤가바나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야릇한 매력이 있거든. 그 매력을 이번은 뭔가 2000년대 이 메트로섹슈얼을 재조명한 컬렉션을 이번에 볼 수 있었어. 그 당시에 뭐 데이빗 베컴 이러면은 진짜 뭘 입고 나와도 다 유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남자. 콜렉션을 보면 자, 이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룩들, 탱크탑에 긴 목걸이, 그리고 또 그가 또 잘 입었던 게 베이지 바지에 블랙 재킷에 셔츠, 이런 식으로 뭔가 오픈을 해서 굉장히 잘 입었거든. 그리고 또 그가 이런 카모플라주 바지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재킷이랑 밸런스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그 구석이 있거든. 그는 약간 시스루 의상들을 또 잘 입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레이스나 이런 탑이라든지 아니면은 티셔츠 형태로 해서 세련되게 연출을 잘 했어. 계속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게 90년대야 지금. 그래서 이거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이 컬렉션을 참고하면 아주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은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베르사체. 이 베르사체 같은 경우에는 D세대를 위한 바로크 판무도의 남자 테일러링을 잘 보여줬어. 굉장히 화려하거든. 늘 화려했어. 안 화려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패턴이 강한 옷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입지 못한다, 약간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올 블랙이라든지 올 화이트라든지 아니면 아예 색깔이 센 그런 뭐 비비드한 아이템들이랑 믹스 매치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화려한 패턴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거든. 우리 베이비들이 오늘 얻어가는 게 꼭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밀라노에서 놓치면 안 되는 대망의 프라다.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프라다와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하거든. 과거에 좀 낭만적인 그런 프라다를 좋아하는 베이비들은 지금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골라 입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한데 드레싱이라는 그 기본을 벗어나지 않는 라프 시몬스만의 철학을 가지고 옷을 통해서 이면에 담긴 복잡함을 담으려고 한 그런 컬렉션이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들이 이걸 잘 봤으면 좋겠어. 그 전에 프라다는 좀 딱 맞게 떨어지는, 완전 그냥 깔끔하게 슬림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수트를 많이 선보였다 하면, 라프 시몬스가 보여주는 프라다의 남성복에서는 어깨가 항상 넓어.
그리고 또 이 라프 시몬스와 미우치아 프라다가 함께 전개하는 이 새로운 뉴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코트를 입혔는데 바지들이 아주 많이 짧아. 반트같이. 다리가 길거나 좀 말랐다면 좀 그렇게 연출하는 것도 나는 되게 예뻐 보이거든. 왜냐면 양말에 워커라든지 운동화를 신고 했을 때 밖에 입은 뭐 코트형의 아우터라든지 봄, 여름 코트들이 좀 약간 얇고 가볍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어두운 바지를 이렇게 밑에 입는 것보다 약간 그렇게 가볍게 짧게 아니면 뭐 발목이라도 보이게 이렇게 연출하는 거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요 양말이 레이어드 된 게 확연히 보이는 이게 스니커즈인지 구두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 요런 거를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으면 양말도 좀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같이 갖춰놓으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이렇게 파리 컬렉션에서 밀란 컬렉션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컬렉션들을 2023년 맨즈 컬렉션을 나와 함께 봤는데 어땠어? 다음번에도 우리가 컬렉션을 미리 보면 내년 시장이 어떻겠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니까 보통 시즌 한 번에 옷을 정리하잖아. 미리 정리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엑기스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면서 콜렉션을 같이 이번에 감상을 해봤어. 자, 그럼 베이비들 다음 우리 맨즈 컬렉션 2023년 FW에서 만나. 안녕!